유통물류관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을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분은 먼저 복습하고 오시면 오늘 영상 학습에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구독하셔서 계속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유통 채널에 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유통업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부터입니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통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에 비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유통업은 발달하기 힘들었습니다. 제조업보다 유통업이 먼저 발달한 특별한 나라들이 몇몇 있지만 대체로 제조업이 유통업에 앞서 발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펴왔습니다. 따라서 유통 부문에는 정부의 지원이나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시기는 대략 2000년대 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최근까지 미래의 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유통업입니다. 이 유통업은 고객의 욕구 변화, 시장의 글로벌화, 인터넷 및 모바일의 확산, 다양한 IT 제품과의 연계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산업 수명 주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산업이 새로 시작하는 도입기,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성장기,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성숙기, 다른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대체 출현하는 쇠퇴기 등의 단계로 산업화가 진행됨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산업화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규모 자금이 그 산업에 유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까지 대부분의 자금이 제조업에 투입되어 제조업의 산업화는 진전되었지만 자금이 유입되지 않은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의 산업화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둘째, 규모의 경제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조업이 산업화되기 이전에 제조업은 지방화되어 있었습니다. 제조업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국적 상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생산의 집중화를 가져와 대량 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셋째, 영업 영역의 전국화 또는 국제화입니다. 이는 첫째, 둘째 의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통업의 경우 대기업에 속하는 유통업체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주로 특정 지역만을 영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전국적 유통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업은 대부분의 업태가 2000년대 중반부터 성숙기에 들어서고 있어서 산업화 과정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산업화가 촉진될 것입니다. 교육산업, 의료산업, 관광산업 등으로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의 하나는 서비스 산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커서 소득의 분배, 생활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유통 비즈니스 자체가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어느 정도 화학적 결합을 하느냐에 유통산업의 영역이 달라지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도소매 업체 중심의 유통 채널이 최근에 유통업의 국제화와 정보화로 인해 유통 채널의 전형적인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인한 무점포 판매를 비롯하여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해외 직구 등 최근 인터넷 등장 이후에 다양한 리테일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통 채널의 붕괴는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소비자 간의 관계와 각 채널 주체의 역할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유통 채널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 유통 채널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통시장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모두 소규모 형태이고 특정 시장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업체별 점유율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조업체 우위 단계입니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제조업체들이 유통채널 구조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매업체의 성장과 제조업체 국제화가 동시에 연이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체인형
대형 소매업체들이 생겨남에 따라 소매업체들도 대규모화 되어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대형화를 이룬 소매업체들은 제조업체들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소매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소매업체들은 시장을 확장시켜 갈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제조업체도 점차 국제화되면서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등 국제적 규모의 운영을 펼치는 단계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조업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각 시장의 소매업체들도 연합하여 제조업체의 세력과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소매업체가 국제화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매업체들이 시장 내에서 제조업체들보다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소매업체들이 이미 국제화를 이룬 제조업체 또는 소규모 제조업체들과 연합하게 되면서 소매업체의 국제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세계화의 진전으로 소매업의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체와의 관계에서 유통업체가 점차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앞으로 유통 채널 단계에서 역할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업체가 맡아왔던 상품 기획, 생산, 홍보, 판매 등 상당 부분의 기능과 역할을 유통업체가 수행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들과의 1차적 접촉에서 오는 소비자 정보를 유통업체가 축적,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각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이제까지 주로 사용해왔던 제조업체 브랜드 제품은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이처럼 힘을 얻게 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통업체의 대형화와 집중화 현상이 유통업체의 영향력을 증가시켰습니다. 둘째, 소비자 행동이 대형 유통업체의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대형 매장을 찾아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정보기술의 발달이 유통업체의 영향력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유통업체의 정보 수집 능력을 키워주어 유통업체들은 풍부한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업체 및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제조업체에 비해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위 편의점인 CU가 2018년에 몽골에 진출하여 2019년 9월 현재 매장을 50개로 늘려 몽골에서 1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GS25 역시 베트남에 진출해서 45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편의점을 비롯한 모든 유통업체들의 국제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가 2019년 9월에 음성인식 인공지능 시스템 전문 업체를 인수하면서 음성인식으로 주문을 하는 날도 머지 않았다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도미노 피자는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 스타트업과 손잡고 자율주행 피자 배달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물류업체인 페덱스도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공개하면서 인터넷 쇼핑과 유통 물류 업체들의 미래의 모습을 좀 더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현재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먼저 유통업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채널의 진화 과정과 함께 유통업체들이 제조업체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